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 유라클이 일반 청약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유라클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1080.44대 2를 기록했습니다. 총 청약 증거금은 약 2조 1,300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라클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해 106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유라클은 이날 일반 청약을 마감한 뒤 오는 16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한국 경제의 탄탄한 팬더멘털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 6월과 2017년 9월에 이른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6월 반도체 수출액만 136억 2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7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습니다. 한은의 예상치인 279억 달러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신세계가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유통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백화점 사업의 역대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신세계 라이브 쇼핑과 신세계가사 등 주요 자회사도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신세계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액은 1.8% 증가한 2조 7,824억 원, 영업이익은 321억 원 감소한 1,175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백화점 사업은 총 매출이 1조 7,4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올랐습니다. 역대 2분기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1조 7,020억 원을 넘어서며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을 받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라고 하죠. 한은은 하반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었던 변동성과는 별개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재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경기와 AI 투자 둔화 가능성,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니만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동만 남았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정말로 두려운 월요일장을 지나고 그래도 이거를 연속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레드캡 바운스냐 아니냐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또 바뀌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은 우선은 되돌림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외국인가 기관들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시장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좀 못 믿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왜? 중동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유가가 오를 것이고 그에 따른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 인하를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한다는 거죠. 일단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엔캐리도 그렇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선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방법을 찾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어떠셨습니까? 많이 조금 힘든 시장이기도 한데요. 뭐 어떻게든 방법은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또 힘든 상황에서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시장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현재 이 바닥에서 데드캣 바운스인지 하락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가 하락이 나올 건지 아니면 되돌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이틀 동안의 상승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조금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하락폭 그리고 오늘 되돌림 반등 나와서 괜찮아 보이긴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의 되돌림 반등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란 쪽에서 하마스 쪽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꺼내들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선출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관련해서는 제가 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돼요. 누군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만들어 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아래에다가 요즘에 매일 아침에 제가 월요일부터 스타일을 바꿨어요. 종목을 매일 아침 5개씩 드리다가 그거를 안 드리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 무료로 드리진 않고요. 그날 보셔야 될 테마 업종군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쫙 나열해 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또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만 봐주시면 이 테마엔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공부도 되실 거고요. 그 테마 위주로 그날 그 테마의 또 대장주 위주로 해서 단타를 치시면 좋은 또 성적이 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또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하여튼 뭐 오늘은 조금 지루하시기도 했고 기대감도 있고 했지만서도 좀 답답했었던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였냐면 코스피에서의 이제 외인들의 흐름이 매도였다가 상당 부분 매도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거의 다 뭐 보합권이 끝났다 매도세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외인과 기관들의 이 수급 상황 자체가 조금 약간은 뜨뜻미지근하기는 해요. 상황상 보시면은 확대 좀 해드리자면 이게 기관은 프로그램 위주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계속 매도가 나오고 외인들도 아직은. 근데 반대로 보면 코스닥 쪽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듯 싶긴 한데 오늘 보면 또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외인들은 또 들어오다가 또 매도를 일관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종목들이 편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막힌 듯한 흐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좀 고민스럽다. 선물 상황도 외인들 매도세가 다시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관 잡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애매한 듯. 그래서 이번 주 상황하고 다음 주 상황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은 게 왜냐하면 이란이 그냥 못 살아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란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전면전으로 갈 거야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미국 쪽에다가 이제 뭐 합니까? 제재 풀어줘 이거죠. 결국에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대선도 바쁜데 왜 중동 리스크야?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리스크 자체가 달갑지가 않아요. 사실 중동 리스크를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뜩이나 줄여내거나 없애줘야 돼요. 4월 달에 다 아시죠? 중동 리스크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표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해리스 진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 정부에 대한 불만들. 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인플레가 높아지면서 뭐가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또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의 의심들.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지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금 근소하게나마 트럼프를 앞서고 있지만 이게 또다시 뒤집히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서의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재생 쪽에 문제가 발생하죠. 2차 전지주들의 또 급한 하락. 최근에는 좀 잘 버티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저도 사실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아닌 쪽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어떻게 지낼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크다면 그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는 거죠. 예, 사실 이스라엘 쪽은 하마스와의 전쟁은 아니거든요.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거고 이란을 좀 공격하면서 미국 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작년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죽었었어요. 그에 따른 좀 복수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좀 빨리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좋은 조금 시장의 반등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깔끔하고 시원하고 명쾌한 빠른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신청 많이 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또 자세하게 시황 분석을 또 알기 쉽게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시황 공부를 오늘 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참고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을 만나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기가비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68,500원, 비중은 25%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종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현재 39,25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기가비스 전문가님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도 높으시고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무너져 내린 것도 있고요. 6월 언제인가요? 이때 손절 무조건 하라고 자리가 나왔었는데 대응 자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될 라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포바닥, 쓰리바닥도 힘든데 사중바닥에서 이탈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한 번 있었고 여기였고 여기였고 여기가 또 2번 있네요. 곱하기 5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거의 뭐 5번의 바닥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이탈 나오면 사실 이 자리는 매도를 무조건 하셨어야 돼요. 하셨어야 됐는데 대응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하락이 나올 때 보통 잘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뭐 다 좋아요. 삼성전자 쪽에 납품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여기 라인 가격적으로 5만 원짜리가 우선은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6만 원짜리가 두 번째 자리가 좀 될 텐데 우선은 그래도 다행인 점은 매수가는 아니지만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더 이상 밑바닥은 없잖아요. 그냥 지금 계속 떨어지는 자리가 최저점 자리잖아요. 여기서 5만 원까지의 상승 흐름은 나오는지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기다리셨다가 6만 원 올 때는 좀 무조건 연락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6만 원대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위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기술적 반등으로 체크가 된 부분은 5만 원까지는 1차 나온다. 1차. 그 다음에는 이 자리는 금방 버텨내면서 2차로 얼마까지? 6만 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 혹시라도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6만 원짜리에서는 꼭 한번 다시 지금은 홀딩하고 계셔라. 그리고 또 하나 급하게 매수하실 거 없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보시면서 다음 주 끝자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 중동 쪽에 이슈가 되는 게 약 12일에서 13일 정도가 뭔가 터질 거란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맥스로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 끝자락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는 요거를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단가를 낮춰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은 사실 저도 상담 오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상황 좀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100% 올라갈 거라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다리셨다가 상황 보고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면은 상담 도와드릴 거고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꼭 지켰어야 되는 그 손절 라인을 좀 지금 지나친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1차적으로 5만 원 선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6만 원 선도 노려봐야 되는데 6만 원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950원에 10%요? 5,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종가가 6,450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끌고 가면 또 수익을 극대화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제약주들 흐름이 좋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제약품은 제가 낮방송에서 여러 번 추천을 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낮방송을 보신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아,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매수는 이제 6,000원 좀 안 되신데 이게 지금 차트가 한번 시장 안 좋았습니다. 잘 버텨냈거든요. 그리고 네, 이슈 자체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전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현재 이 박스권 자리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 7,000원 넘어가면서 구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는 이제 고점 영역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종목 볼 때 맥스로 봤던 자리는 약 7,000원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이제 7,000원 위부터 열리면서 꼬리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있거든요. 두 번이나. 그러면 세 번째 자리는 무조건 나와요. 사람들이 매도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가면 모르겠으나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현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6,500원부터 해서 네. 7,000원 사이에서는 상황 보면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7,000원 사이요. 예. 이게 윗꼬리가 또 계속 잡혀요. 여기 보면은 네, 윗꼬리들이 계속 있어요. 네, 자꾸 털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시다 갑자기 급등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서 네. 7,000원짜리까지 찍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봉상으로 다시 야금야금 밀린다. 분봉상으로 팁을 드리면 보여드리자면 잠깐만요. 최소한 3분봉 자리에서 봉이 한 두세 번 정도 밀린다. 그럼 이게 이제 8월 2일 차트인데 3분봉입니다. 네. 급등 나왔다가 3분봉 자체가 음봉으로 한 3번 정도 꺾이는 그림이 나오거나 윗꼬리 닮아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은 우선 꼭 피하셔야 돼요. 아셨죠? 3분봉으로 네네네. 3개 밀리면 급등 나왔다가 일단 우선은 그래서 6,000원, 6,7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우선 노려보시고 네. 그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며칠 전에 네. 제가 그때 7,100원에 팔고 나왔었거든요. 아, 그랬다가 3일 전에 네. 제가 다시 이걸 샀는데, 월요일 날. 네. 그러면 정말 잘하시고 주식 차트를 좀 많이 잘 보실 줄 아시네요. 잘하셨는데. 아니, 잘은 모르는데.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거 실력 같아요, 실력. 왜냐하면 고점 자리를 잘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려치다가 빠지면서 아마 분봉 대응도 하신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아, 네. 네, 그 언제 지난주에 수익 내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 네.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상황 보시다가 또 한번 수익 내고 나오면 되고 참 그리고 꼭 지키셔야 될 라인은 6,200원 라인이에요. 아, 6,200원요? 네, 6,200원 라인은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람이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요, 저희가 좀 상담을 들어봤는데 6,200원은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이고요. 상방으로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SK텔레콤이요. SK텔레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50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 10.5%예요. 7.5% 비중. 자, SK텔레콤 오늘장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54,800원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은 7.5%인데 전문가님, 저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드디어 오고 있네요. 매수가가. 네, 네,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야, 이게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을 크게 당겨 보니까 이거 혹시 매수는 한 2, 3년 전에 하신 것 같고 보니까요. 네.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전고점 자리에서 이게 시장 빠졌다가 되돌림 받는 나온 거라서요.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거 무조건 튀거든요, 위로. 위로 튀는데 네. 선생님 이거 6만 원 이상 보셔야 돼요. 전고점 네. 넘어갈 수도 있어요. 22년 고점. 그러니까 우선 급하게는 절대 파시면 안 되고 라인 짚어서 잠깐 볼게요. 라인 짚어 대응해보자면은 한 5만 6, 7천 원? 좀 더 가면 5만 8천 원까지는 웬만하면 갈 거예요. 아, 갈까요? 예, 크게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5만 원 후반대. 그래서 5만. 매수가가 왔다고 해서 급하게 그냥 확 파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하나 걱정이 뭐냐면 이게 종목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원래 올라가야지 정상인 종목이에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주면은 아무리 방어주라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5만 원 후반대 가야 돼요. 원래 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못 갔던 것 뿐이라 저는 우선은 어차피 기다리셨던 거 조금 더 여유 있게 연말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연말까지요? 네, 수익은 무조건 나실 거니까. 배당도 몇 차례 받으셨죠? 네. 예, 그거 감안하시면은 배당까지 감안하시면 현재 마이너스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어떨까요? 급하게 파실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응? 좀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 라인을 짚어드릴게요. 네. 5만 4천 원짜리는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5만 4천 원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만 네. 4천 원짜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단기로 볼 때 안 되고 만약에 깨서 못 팔았다, 기다려볼래 하시면은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단기로 올라가서 매수가 위로 갈 경우에 5만 6천 원, 7천 원까지 단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거기에 중동 리스크 들어가면은 살짝 셈법이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우선 좀 오래 기다려셔서 답답하시다면은 올라올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중동 리스크 소화되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 5만 원 후반까지 연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그건 정리하고 다른 거 사면 안 되고요? 그러셔도 되죠. 상관없어요. 네. 사실 뭐 배당 받으신 거 더하면 현재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차트가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보더라도 며칠은 더 보는 게 맞거든요. 며칠을 더 예, 그래서 5만 4천 원짜리만 단기로 안 깨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예,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랜 기간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수가 왔다고 바로 정리해버리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5만 원 후반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40% 58,000원. 삼성전자를 58,000원에 40% 비중 지금 말씀해 한 주셨는데 2년 돼서 2년요. 네, 삼성전자가 종가로 지금 74,700원이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을지 궁금한데 자, 전문가님 58,000원 매수가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뭐 10만 원 가면 팔라고 해야 되면 저번에 8만 5천까지 가되면 아. 다 떨어져가지고. 네, 아니 뭐 그리고 다시 얼마까지 가는 거 물어보네. 뭐 다시 올라갈 건데 좀 걱정되세요? 못 들으셨나 봐. 자, 시청자님. 예. 자,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삼성에 대한 믿음은 지금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되는 거 없으시고 다만 시장의 영향은 있지만서도 결국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한 10만 원까지 안 갑니까? 갈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데 기간적인 문제인 거지. 예. 짧게 걸리진 않을 거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2년 나서 2년 넘어서야 하면요. 그건 제가 차트를 보니까 알겠는데요, 시청자님. 예. 우선은 연말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 예. 보시고 10만 원 넘어가는 거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매수하셔서 10만 원 넘어가면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수익이 한 40-50% 나는 거라서 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부터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저항 자리가 나와서. 1년 4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님 결론은 예. 팔지 예. 마시고 홀딩 하셨다가 예. 연말쯤 맞춰서 그 목표하신 가격 10만 원까지 가면은 예. 그때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자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삼성전자 지금 매수가 자리가 굉장히 부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좀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영풍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0만 원이고 네. 비중 20%예요. 네, 4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30만 1,0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40만 원 선까지의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비해가지고 단가가 좀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고려아연 네네. 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현금 자산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제가 산 가격대가 저평가된 거 좀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네 맞아요. 좀 계속 빠지길래 그리고 기관이 그리고 한 4개월 이상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게 그렇죠. 해야 되나. 우선은 오늘 이건 고려아연 차트인데 고려아연 지분을 거의 절반 가까이 된 최대주주 쪽에서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거 잘 아실 거고 원체 고려아연이랑 연관돼서는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또 매수하신 가격이 또 40만 원 딱 하셨는데 사실 40만 원짜리면 2020년 바닥짜리거든요. 그거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38만 원 정도가 그때 맞아요. 코로나 때 거의 네.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깨면 안 되는 자리긴 해요. 근데 그거를 깨버렸어요. 네, 맞아요. 깨버렸어요. 제가 봐도 참 회사에서 주가 관리를 이렇게 안 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래량 자체가 원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면 오늘 1,414주 거래됐거든요. 예. 솔직히 너무한다. 무상증자라도 좀 하던가. 자본금도 낮은데
왜 이렇게 손을 안 대을까? 액면 분할 아니면 무상증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안 대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돈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보통 이런 종목을 흔히 얘기하는 뭐 가치주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올해는 또 실적이 그래도 좀 개선되는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또 하고. 혹시 실적이 2분기가 나왔나요? 혹시 제가 아니,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체크를 있어요. 못 해봤습니다, 저도. 네. 그 작년에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네. 올해는 좀 낮은 소리도 있긴 한데. 이게 혹시 저기 상속 이슈 같은 게 있나요? 아니, 그쪽도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풍 그쪽도 없는 2세, 것 같은데. 2세, 3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딴 거 없는데. 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혹시라도 일부러 내리나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예. 일부러 쫙 내린 다음에 최근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규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대기업들이나 큰 뭐 기관들이 미리 알았을 테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주가 관리를 안 하면서 다 내려온 다음에 증여를 한다거나 미리 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 물려줄 때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긴 하는데 그거는 아직 보이진 않고. 근데 진짜 저도요 영풍이나 고려한 특히 영풍도 가끔씩 보긴 하는데 제가 관심 종목이 있어요. 보긴 하는데 예. 바닥이 아직 안 잡혀요. 계속 이게 지금. 예, 저도 지금 이게 너무 계속 빠지기만 해가지고. 이건 그리고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3월 29일부터 지금 한 4개월 이상 팔고 있는데 계속 매도만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건지. 나와 있는 거는 연기금 매도고요. 아, 연기금 매도인데 이게 연기금은 4월 15일까지 매수를 했어요. 네, 4월 총과 맞아요. 네, 그때까지 매수하다가 네. 갑자기 그 이후로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던지는 느낌? 네, 맞아요. 거의 계속 매일 나오더라고요. 연기금 뭐- 지분이 잠시만요. 한 4%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던져가지고 앞으로 나올 물량이 거의 지금 반 이상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이거 연기금에서요. 예. 손절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면은 그 영풍이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예, 맞아요. 200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연기금에서나 뭐 펀드나 의무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도 손절가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프로그램처럼 그냥 기계처럼 매도를 하거든요. 아, 예. 그 흐름이 지금 계속 그냥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기금 쪽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예. 주가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계속 방해 요인이 될 것 같고, 근데 주기적으로 이제 연기금이 보니까 한 2, 3개월 텀으로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반복이긴 한데 예. 반등 기회를 엿보면서 대응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투자에. 아, 예, 그래서 우선은 저 그래도 말씀드려볼 거는 딱히 없긴 하지만 바닥은 좀 체크해봐야겠다. 근데 예. 바닥이라고 체크하기가 지금 그 전 저점 자체가 15년 전 저점이다 보니까 맞아요. 오래됐어요. 그 자리를 바닥이라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예. 그래서 정말 시청자님 죄송한데 제 선에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종목이 안 나와요. 뭐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혹시라도 적당히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오게 되면 예. 우선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 혹시 반등 나와서 35만 원까지 안착되면은 40만 원 갈 수도 있거든요. 차트 그림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우선은 급하게 매도하시진 마시고
예. 시장 흐름 따라 갈 수는 있으니까 조금 홀딩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아, 예,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또 상담을 잘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황 공부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김선윤 전문가님의 리드하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풍부한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40%요. 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 종가가 16,8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요. 비중도 적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25,000원까지의 여력이 좀 있을까요? 종목이 시청자님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올해 한 번 반등이 한 번 있긴 했어요. 예,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오를 줄 알고 조금 저겠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보이더라고요. 예, 그쵸. 그 체코 이슈 때문에 예. 바람은 불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슈 소멸이다, 이슈 나오고 급등 나오면 무조건 이제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이게 시청자님 결국에 에너빌리티가 우선은 7월 달 시장 꺾이면서 같이 터진 상황인데 그 차트 대응을 좀 해보자면은 작년 10월 바닥부터 해서 네.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좀 바닥이 잡힌 모습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크게 보실 때 되돌리는 자리 거의 첫 바닥에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면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럼 요런 경우는 시장 문제만 없으면, 원래 시장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고점 자리가 하나씩 높아졌기 때문에 요건 아니고 높아졌기 때문에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한 23,000원대 이상은 원래 가져야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체코 원전 이슈 관련해서는 뭐 내년 연말, 올해 연말이나 내년 2, 3월은 돼야 이슈가 다시 될 거고. 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네. 그 이슈 자체가 해결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네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중동 이슈 때문에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야 뭔가 해결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텐데 현재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회사의 그냥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 뭐 원전에 대한 이슈 자체가 묻어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원전 이슈가 지금부터 뭐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줘요. 네. 이미 다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중동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으로서는 뭐 바닥은 바닥 인식이 되긴 하는데 뭐 급하게 단가를 낮추신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 참 아쉽게도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시간을 꽤 걸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연말이나 내년 가서 이 원전 이슈가 다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게 뭐 핵잠수함에 관련된 뭐 소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잖아요. SMR 같은 경우가. 네.
미국 쪽으로 이슈되면서 가던가 국내 쪽에 수주권으로 인해 단기 급등이 나오던가 그 포인트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데 해리스 쪽에서 핵 쪽에 더 가까울까요? 트럼프가 가까울까요? 트럼프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네. 약간의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업종 내에서는. 그러니까 2대 1의 절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들이 쫙 깔려 있어요. 네. 이슈는 끝나버렸고. 그래서 우선 당장은 답을 찾기는 어렵고 우선 바닥을 얼마나 지키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 세우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차트적으로는 바닥 끝자락을 찍었기 때문에 돌릴 가능성은 우선 있는 거예요. 근데 돌릴 때 설마 중동불안 이슈가 크게 터지면은 다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적인 거는 많이 오르면 오를까요? 오르면 다시 가긴 할 거예요. 매수가 이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실 25,000원짜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일전에 매수하셨을 때 21년, 22년도 때 예. 그때가 25,000원 위로가 사실 거의 꼭대기 자리잖아요. 예. 거의 꼭지 자리다 보니까 사람 인식 자체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끊어지는 가격대 2만 원, 25,000원 이런 가격대가 있죠. 3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 가격대. 이 자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25,000원 자리부터는 매도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셔다가 시장 안정되는 8월 제가 볼 때는 중순 이후에서 8월 말쯤에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그때서 맞추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좀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예. 8월 말쯤이 좋을 겁니다. 그때 맞추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낮추시면 얼마까지 낮추셔야 되냐면 단가를 최소한 가능하시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까지 맞추셔야 돼요. 단가를. 그래요? 거의 사신 만큼 사셔야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그걸 단가를 그렇게 맞춰야 될까요? 16,000원짜리 이탈하는 자리가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좋긴 한데 쉽게 깨지진 않을 자리 같아서 근데 뭐 중동 리스크 터지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이탈하면 제일 좋긴 하고 안 깨질 경우에도 횡보하다가 더 이상 안 깨지고 8월 말쯤 돼서부터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때도 단가 낮추셔야 돼요. 네. 예. 지금은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그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약간의 짧은 미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조금은 어려운 자리예요. 네. 시장적으로, 시장의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바닥을 찍고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어봤죠. 8월 말까지는 흐름을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21,000원에서 25,000원, 22,000원 단가로 맞추신 후에 또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우선은 8월 말까지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고요. 대덕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200원에 5%요. 2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23,3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 비중이 5%면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수하시자마자 좀 빠져가지고 걱정이시겠어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한테 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한 22,000원까지 낮추면 네. 조만간 탈출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면 네. 이게 2만 원짜리가 저점 바닥 인식은 되어 있네요. 보니까.
23년도부터 해서 2만 원짜리 이탈 자리가 바닥 인식이 강하게 되면서 지켜주는 자리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 급락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바닥은 잡혔어요. 이게 2만 원 이탈 자리가 바닥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2만 원짜리 또 내려온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단가를 낮춰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동 리스크는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 급하게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제가 지금부터 한 주에 2번 정도씩 1%씩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1%, 뭐 아니면 금요일 날 1%. 그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월 말까지 맞춰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단가는 어차피 떨어뜨려 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근데 이번에 반등 나오면 24,000원에서요. 네. 25,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단가 떨어뜨려 놨고 이렇게 24,000, 25,000 가면은 수익이 한 7, 8%에서 10% 나거든요. 뭐 조만간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까?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이번 달 말까지는 단가 낮추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8월 말부터나 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언제 팔아야 될지 수익 실현을 언제 할지에 대한 고민하시면 돼요. 네.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월 말까지 잘 분할로 잘 사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 말까지 조금씩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주셨고요. 매수가가 14,380원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 살펴볼 텐데 13,360원이거든요.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비중이 원체 좀 크고 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대응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그 신규 상장주들은요. 시장의 특히나 극초반 종목들은 논리를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봉 상황에서의 차트 대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분봉, 3분봉의 전체 차트예요. 상장하고 나서. 깼다가 돌리는 그림 나오기도 한 모습이긴 하지만 매수하신 자리가 34,380원 자리잖아요. 네. 이 자리가 보면은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사셨는지 아니면 뭐 오늘 거의 초반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3분봉에 그래도 여기 240봉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가로에서 올려 세우지 못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려치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올 경우라도 손절 처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 밖에도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중동의 긴장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시기이다 들어봤고요. 기가비스 손절 시점을 놓쳐서 우선은 보유 6만 원 반등 기다려보자 짚어주셨습니다. SK텔레콤 잘 견뎌왔고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 열려 있으니 연말까지 홀딩 의견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